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번엔 20번 문항입니다. 수능 20번 문항은 통일 문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통일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희 때 이거 늘 불렀는데 통일은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 통일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던지시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을 잘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일은 이상한 게 아니라 헌법 정신이에요. 만약 통일에 반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보인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통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헌법 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명확히 명기되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 정부는요, 이 통일에 대해서 노력을 다 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는 사실은 이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6.25 전쟁을 겪은 직후라서 이때 뭐 무찌르자 공산당이었지 뭐. 이때는 뭐 어쩔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때 최초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겁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 네,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네, 바로 3대 원칙이죠. 평화, 통일, 평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고 하는 3대 통일 원칙이 정해집니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 원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 키워드예요, 키워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 자, 전두환 정부인데, 전두환 정부는 남북 간의 어떤 합의를 한 거는 없고요. 대신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네,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6.25 이후에 노태우 정부 들어섭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는 남북 합의를 본 거예요.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죠. 근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기 전에 먼저 UN 동시가입, 남북이 UN에 동시가입을 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요 흐름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네, 이런 그 흐름, 서클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체결하죠. 네,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잠깐만요. 여기서 김영삼 정부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갈게요. 김영삼 정부. 자, 김영삼 정부는요, 통일과 관련돼서 못해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이 죽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사라진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사라진 거예요. 뭐 여기 3년상 치른다고 해가지고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 남북 간의 어떤 합의가.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죠.
이 김대중 정부 때는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통일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뼈대가 만들어졌다면, 비로소 김대중 정부에 와가지고 이제 그 원칙과 그 뼈대 속에서 살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6.15 남북공동 실제로 교류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자, 뭐 예를 든다면 뭐 개성공단, 그 다음이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게 이제 6.15 남북공동의 핵심이 뭐냐면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타이틀들을 이 김대중 정부 때 이루게 된다.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이 이제 요즘 이게 이제 시험에 원래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요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 14 남북 공동선언. 14 역시 남북 공동선언 이라는 거 나오고, 뭐 여기까지는 합시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판문점 공동선언은 수능까지는 좀 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슬쩍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이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제가 키워드를 지금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하나만 제가 좀 추가로 지금 경제까지 한번 좀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 자, 이승만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원조,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많이 들어와요. 그 원조에 의해서 원조가 뭐가 들어오냐면 하얀 거, 밀가루, 설탕, 면화,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산업이 바로 삼백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 출발이 제일제당, 그 설탕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이 박정희 정부 때는 여러분들 뭐 이때는 이제 60년대, 이때는 60년대는 경공업 위주죠. 경공업 위주. 뭐 운동화, 옷 만들기,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저렴한 거에 출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서 뭐 경부 고속국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 과정 속에서 또 전태일의 분신, 왜냐면 워낙 저임금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 그러다가 70년대,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중화학공업. 대표적인 게 포항제철이죠. 중화학공업으로 그 경제 형태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때문에 한강의 기적,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행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정희 정부 때의 그 경제 성장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 때는요, 전두환 정부 때는 삼저호황, 이때는 이제 삼저호황의 시대예요. 아주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단권일의 가장 호황이다라는, 삼저는 뭐냐면 달러도 싸고 기름값도 싸고 뭐 다 좋은 거야. 우리가 수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좋은 그 환경이 있었던 게 바로 이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경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때, 바로 이런 것들 경제성장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이때 처음으로 OECD에 가입을 해요. 이 선진국 클럽이죠.
OECD에 가입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때 금융실명제 전격적으로 뭐 은행 가서 이제 통장 만들 때 자기 이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실명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IMF가 왔었죠. 너무 빠르게 샴페인을 터뜨렸나 봐. IMF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 와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김영 정부가 이어져 가지고 금모으기 활동, 금모으기 운동, 요게 이제 뭐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에 기반해 가지고 IMF를 조기에 졸업하는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는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건 여러분들 이 통일 문제가 20번 문항이에요. 요게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여기 키워드 제가 알려드렸고 경제 3번 격가지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역시 핵심적 키워드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깔끔하게 정말 정수다 정수.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봤으니까 그냥 그 앞에서 여러분들 그냥 잠잘 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만 해주셔도 여러분 수능 한국사 시험 문제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발목을 잡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파이널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능 대박!